네, 안녕하세요. 송시대입니다. 지금 저는 명동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밤 10시가 좀 넘은 시간입니다. 명동의 밤, 참 묘하네요. 와이파이가 좀 잘 터지는 곳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곳은 역시 와이파이가 되는 곳은 많지만, 정작, 통신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다를 떨 만한 곳은 좀 이렇게 하기에는 와이파이가 조금 신호가 좀 잘 안 잡히는 동네인 것만큼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명동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명동에 왔고요. 오늘 겸사겸사 영화 한 편을 좀 더 봤습니다. 저 이 영화 사실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베티블루 37.2. 이게 마침 지금 CJB에서 시네 라이브러리 문학 특별전인가요? 이걸로 지금 특별전이 지금로 해서 지금 여러 섹션으로 나누고 있었는데, 이 베티블루 37.2가 특별 상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영화를 봤는데요. 이게 이게 알기로는 이게 2000년에 개봉이 됐다고는 하는데, 영화는 또 1986년 작품이거든요. 아마 이제 재개봉되거나 여러 번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다시 본 게 지금 아닌가 싶어요. 지금 베티블루 이 영화가 러닝타임은 120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본 거는 감독판인데 3시간 20분? 3시간이 넘어가는 러닝타임으로 된 영화를 봤어요. 이거 은근히 이런 영화, 감독판이라고 되어 있는 영화들이 엄청 길어요. 얼마 전인가 그랑블루도 재개봉했었고, 그리고 원스 오브 타임 인 아메리카 같은 작품들도 이 감독판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봉됐는데, 러닝타임이 2시간은 기본이고 3시간에 육박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 보니 잠깐 이제 쉬는 시간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하기도 하는데, 제가 봤는데 이번에는 저기가 없어요.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이 3시간을 그냥 내리꽂는다라는 느낌으로 엄청나게 길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베티블루 30.2,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옛날 여러분께서 어렸을 적, 지금 3, 40대 분들이라면 아시겠죠? 집집마다 이렇게 가게 되면 꼭 그랑블루나 이 베티블루 포스터가 꼭 집집마다 이렇게 걸려 있는 경우를 여러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의 싸구려틱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럼 왜 항상 베티블루나 이 그랑블루일까? 그래서 정작 이 사람들이 베티블루나 그랑블루를 진짜 실제로 본 사람들은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거든요. 보신 분은 보셨겠죠? 저는 이번 기회에 그래서 베티블루를 아마 이제 언제 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티블루를 보기로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3시간에 육박하는 시간에 영화를 보고 나오니까 10시 30분? 10시 20분이 넘어가고, 와이파이 존을 찾다 보니까 거기서 시간을 까먹고 그 와이파이 존을 포기하고 그냥 LTE 버전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마 이제 데이터 요금 많이 깨질 거예요. 아주 끔찍하죠. 줄거리, 베티블루를 보신 분이라면 대충 줄거리는 여러분도 줄거리는 대충 아실 거예요. 이 조르그라는 남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여자 베티가 등장하죠. 이 베티는 이제 오래전에 아마 이 조르그와 아마 같이 이제 사귀었던 걸로 아마 추측이 되고 있어요. 그 전에 대한 장면은 등장하지 않았으니까요. 오랜만에 만난 연인처럼 조르그가 살고 있는 이 방갈로, 500여 채가 있는 이 방갈로, 물론 조르그가 소유하고 있는 방갈로가 아니었죠.
이 500여 채가 있는 방갈로로 와서 첫 장면부터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격렬한 섹스신이 등장하죠. 배드신이 등장하면서 이 영화가 좀 만만치 않은 작품이겠구나라는 딱 느낌이 딱 들었어요. 베아트리체와 이제 조르그가 사랑을 나누고 그러고 있는 와중인데 이 조르그 이 방갈로에 있는 이 주인, 이 500여 채의 주인이 좀 갑질이 좀 심한 사람이었죠. 500여 채의 페인트를 다 칠해라. 단 베티에 대한 이제 임금은 없을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안 그럴 거면 내가 베티를 쫓아내겠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뭐 베티의 성격이라던가 이게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좀 욱하면 뭐든지 집어던지고 자해도 하고 이제 거의 이제 그런 성격이 딱 드러나면서 진짜 베티의 이제 모습이 이제 슬슬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그때까지 베티가 과연 어떤 일을 저지를 것이며 과연 이 조르그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저는 이제 베티 브루를 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흥미롭게 이 영화를 지켜봤어요. 결국은 이 방갈로 자기가 살고 있던 방갈로를 이제 베티가 불을 지르고 도망을 가죠. 거의 야반도주 아저씨 도망을 쳐서 이 베티 친구인가요? 베티의 친구였던 것 같은데요. 베티의 친구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이제 도시로 오게 됩니다. 낡은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뭐 사실상 거의 거의 방관했다고 봐도 틀림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낡은 호텔에 이제 운영을 하면서 두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이 되고 결국 이렇게 이 사람 셋이서 이렇게 행복하게 좀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차츰차츰 또 친해지면서 이제 적응을 하게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베티의 욱하는 성격은 좀 버리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중간중간에 사건 사고를 좀 많이 좀 일으키죠. 욱하면서 결국은 뭐 이런저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 에디였나요? 그 이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또 다른 친구, 이 에디의 제안으로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에디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피아노 가게를 잠시나마 이들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사실 이 베티 블루란 포스터만 봤을 땐 참 이 영화 참 되게 암울한 영화겠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되게 좀 포스터를 보면 되게 좀 암울한 영화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영화 좀 슬픈 영화겠구나 싶었는데 간간히 코미디가 막 계속 이어지죠. 슬래스틱 코미디도 나오고 정녕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아주 칙칙한 포스터의 베티 블루가 맞나? 왜냐면 저는 이 영화를 안 봤으니까요. 이 베티 블루 그러면서 이 베티와 이 조르고의 사이는 급진전하게 되고 또 피아노 가게도 나름 잘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뭐 이런저런 베티는 좀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영혼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거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뭔가가 있었고요. 번번이 이제 사고를 계속 일으키게 되죠. 뭐 영화의 내용은 이제 뭐 스포일러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이 베티 블루는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뭐 진정한 사랑의 의미도 생각하게 되지만 과연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면서 이거 어디까지 그녀를 사랑하는 여자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도 들긴 했었습니다. 뭐 최근에 저는 뭐 이렇게 일명 뭐 나쁜 여자가 나온 영화들 있죠. 뭐 그런 공교롭게도 이런 영화들이 또 재개봉도 하게 됐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주렌짐 같은 영화, 거의 나쁜 여자의 대표주자라고 해야 될까요? 주렌짐 같은 영화도 이렇게 다시 이제 재개봉해서 보게 되고
뭐 흔히 아는 뭐 500일의 썸머,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는 뭐 건축가 개론 같은 나쁜 여자인데 은근히 묘하게 매력적인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의 이야기가 좀 은근히 좀 인상적으로 아마 다가왔던 영화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이 베티 블루에 나왔던 이 베티 역의 베아트리 달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런 매력적인 배우를 이런 영화에서 만나게 된다는 건 참 반가운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좀 베아트리 달에 대해서 보니까 이분이 64년생이시네요.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최근 사진을 보니까 아직도 아름다운 미모를 유지하고 계세요. 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 좀 사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주체할 수 없는 나쁜 여자의 거의 표본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아마 베아트리 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근 작품들 보면 2014년 쇼핑 오브 데스, 2014년 어몽 더 리빙 등 몇몇 작품들, 꾸준히 작품들을 출연하면서 얼굴을 보이고 있는 배우입니다. 저는 진짜 그런 배우들 80년대, 90년대 우리 이제 프랑스 여배우들 보면 그 소피 마루소 같은 배우들 지금 봐도 매력적이잖아요. 그냥 지금으로 치자면 몇몇 프랑스 여배우들 있잖아요. 미모의 레아 세아트라든가 이런 몇몇 에바 그린 같은 이런 프랑스 배우들 지금의 이런 배우 지금 베아트리 달을 비롯해서 소피 마루소로 시작된 프랑스 영화의 미모의 배우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다음 세대로 이어진 딱 그런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베티 블루를 보면서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베티 블루 얘기는 이 정도로 해보기로 하고요. 이게 아마 이제 LTE로에서 터트려 보니까 지금 좋아요가 무진장 많이 터지네요. 아마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선 받는 기분이 아마 이런 건가 봅니다. 재밌네요. 이 엄지가 막 미친 듯이 짝짝짝짝짝 올라오는 이런 재미가. 오늘 그래서 네, 맞습니다. 베티 블루가 재개봉은 아니고요. 베티 블루는 몇 년 전에 개봉은 했었는데 이번에 CGV에서 이 시내 라이브러리 특별전의 일환으로 몇몇 작품들을 지금 다시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봉된 작품도 있고 다시 이번 특별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몇 작품 이렇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섹션들이 참 많아요.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모아놓은 섹션도 있고 이번에 보니까 작품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재개봉하고 시네마톡도 좀 있고요. 이번 작품도 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그럼 명동 시내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그런 행사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인터넷을 좀 두 개를 열고 있다 보니까 조금 지금 제가 좀 버벅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시네 라이브러리 1주년 기념 이 스크린 문학전이라는 행사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2주년으로 두 번째 행사가 된 것이죠. 지금 이게 섹션이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제 비틀즈부터 제시 오원스까지 해가지고 이 음악 영화들을 모아놓은 거. 최근에 이제 개봉된 비틀즈 하트 데이즈 나이트나 히치콕 트리포 곧 개봉될 영화고요. 그리고 본투비 블루 이 역시 실화를 소재로 했던 영화고, 서브 러제트, 레이스 등의 작품들이 이런 실화를 토대로 한 영화들이 재개봉이 이번에 된
개봉이 됐고요. 이제 그거 이제 미개봉자가 이제 미리 볼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이제 마련한 것이죠. 셰익스피어 이제 섹션 같은 경우는 맥베드, 뭐 리차드 3세, 루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는 이 오리지널 버전이죠. 1968년 올리비아 하스가 나오는 오리지널 버전부터 이제 최근 디카프리오와 클레이어 데인즈가 나왔던 1996년 버전 두 가지 버전을 같이 이번에 다시 상영하고 있고요. 뭐 피일극장, 리어 왕 같은 작품들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맥베드 같은 경우는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쯤에 장진 감독이 라이브 톡, 시네마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저도 장진 감독 참 좋아하고 이분이 SN에서 SN 코리아에서 그 입담 그리고 이제 그 정치 풍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끈한 입담을 다 자랑했던 분이라서 이 맥베드 라이브 톡에서는 과연 무슨 얘기를 들려줄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섹션이 카메라로 다시 쓴 걸작 해가지고 역시 이제 재개봉작이랑 이제 문학 작품들 위주로 이번에 이제 몇몇 작품들을 이제 섞어서 이제 선보이고 있는데요. 뭐 브로크백 마운틴 그리고 뭐 캐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뭐 리스본의 야간열차, 피아니스트는 곧 재개봉이 될 예정이죠. 이 피아니스트도 이번에 선보이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오늘 보게 된 벨티블루 37.2 감독판입니다. 러닝타임이 좀 깁니다. 그러니까 120분으로 극장에선 개봉이 됐으나 감독판은 좀 길게 2시간, 이게 3시간이 훨씬 넘는 러닝타임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 영화죠. 이제 미개봉작 같은 경우는 환상의 빛, 미스터 홈즈, 오베라는 남자, 그리고 미포유. 이들 4개의 작품들은 곧 개봉이 이제 확정된 작품들입니다. 이 4작품들을 다시 이제 일반 작품들, 그동안 이제 개봉됐던 작품들이랑 같이 섞어서 선보인다는 것이죠. 뭐 좀 부대 행사도 많고 라이브 톡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주 좀 재밌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CGV 아트하우스 이제 명동역 시내 라이브러리,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곳 여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5월 12일부터 5월 25일까지 몇 주 안 남았죠. 그리고 CGV 아트하우스 서면에서도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는 CGV 광주터미널, CGV 대구, CGV 대전에서 이 행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라이브러리 톡, 이게 라이브러리 톡 같은 경우는 뭐 아시죠? 그 시내 라이브러리, 도서관 같이 생긴 그곳에서도 진행하는 행사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미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저도 이거 한번 구독수 한번 늘려나가고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거 좋죠. 사실 이 극장에서 재개봉되는 영화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재개봉을 하는 건 좋은데요. 문제는 이 CGV나 뭐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이라는 이름으로 이 특정 영화사나 이 배급사랑 그냥 거의 계약하다시피 개봉을 하기 때문에 같이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조금 단독 개봉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데에서도 보고 싶은데 꼭 CGV만 이용해야 되고 메가박스만 이용해야 되고 롯데만 이용해야 된다는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독 개봉이라는 것도 단독 개봉의 뭐 다양성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그다드 카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메가박스에서 단독 재개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단독 개봉 혹은 단독 재개봉, 특정 멀티플렉스에서 단독 개봉하고 재개봉하는 거는 저는 좀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바그다드 카페가 일단 메가박스에서 재개봉된다는 소식. 아울러 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저도 이거 얼마 전에 본 작품인데, 대만 영화였죠. 나의 소녀시대 같은 경우도 CGV에서 단독 개봉을 했는데,
의외로 좀 짭짤한 수입을 거두었죠. 10,000명이 넘어가고 뭐 이제 30,000명 넘어가고 계속 지금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CGV에서 단독 개봉한 건데도 꽤 괜찮은 성과를 거뒀나 봐요. 근데 좀 아쉽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다양한 곳에서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극장 이익도 따져야 되고 배급사들은 또 영화들을 좀 많이 좀 틀고 싶은데 극장들이 하나같이 상업 영화만 틀고 다양성 상영관 뭐 이런 상영관은 항상 뭐 제한되어 있고 말이죠. 좀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듭니다. 그나마 그래도 다양성 영화를 그런 방식으로 해서도 볼 수 있다는 건 뭐 다행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기왕이면 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좀 보자는 게 좀 제 생각이죠. 자, 명동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뭐 여기 참 동네 참 묘하죠. 이 시간에도 지금 거의 뭐 가게들 문 닫을 시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중국인들도 많고 일본인도 많고 한국인은 도대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한국인이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한국인보다 중국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묘한 동네죠. 자, 혼자 이렇게 한번 떠들어 봤는데 그래도 제가 20분 이상을 떠들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면 오마이뉴스나 뭐 스브스 뉴스 이런 데도 제가 좀 못 누르겠죠. 하긴 제가 그것들을 어떻게 누르겠어요. 스브스 뉴스나 뭐 이런 쪽들 보면 좀 JTBC 쪽에서 이런 방송을 하는 거 보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에 한번 시험 방송을 해보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지금 보시다시피 목은 쉬어가고 있고 거의 몰골 상태에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좀 들어오시네요. 이쯤에서 저는 좀 목이 아파서 딱 끊고는 싶은데 끊으면 좀 아쉬울 것 같죠? 그러면 좀 어제 본 영화 얘기를 잠깐 할게요. 어제 본 영화를 제가 좀 얘기를 원래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상 그리고 또 배터리를 놓고 와가지고 완전 폭망했죠. 그래서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뭐 마침 또 왔으니까 마침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어제 이게 제가 트위터나 SNS, 페이스북으로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영화 산이 울다. 역시 이제 중국 영화죠. 중국 영화인데, 전 이 영화도 지금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저는 올해 이제 중국 영화, 홍콩 영화 많이 개봉을 했지만, 저는 산이 울다를 올해 개봉된 작품, 중국 영화 중에서 일단 상반기 중에서는 괜찮은 작품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뭐 여러분들은 극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산이 울다 이 작품을 어제 보고 나서 야 이런 얘기도 있네. 중국의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도 있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제 보셨으면 제가 페리스코프인가요? 제가 이제 트위터로 잠깐 중계 방송을 했을 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어제 다시 보니까 화질이 좀 개판이더라고요. 뭐 어쩌겠어요. 뭐 어두운 데서 동영상으로 생방을 한다는 거는 좀 힘든 일이고 그나마 롯데시네마 그쪽에 와이파이가 좀 잘 터지는 동네여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이 울다는 작품을 어제 기자시사회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레리안 감독의 작품이고 어제 이 행사가 있었죠. 이 주연을 맡은 량예팅이라는 이 여배우, 상당히 미모의 여배우죠. 량예팅이라는 여배우가 이 핸드프리팅 행사를 같이 했었어요. 이제 끝나고 나서는 GV 행사가 있었고 GV 열심히 듣고 나다 보니까 11시가 또 넘어가서 뭐 막차는 안 놓쳤는데 집에 가니까 뭐 12시 넘어가고 뭐 난리가 났었죠. 아무튼 그래도 근데 영화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산이 울다라는 작품.
1980년대 이 중국을 얘기를 하고 중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이 정확히는 1984년 중국의 산골 마을인데 마을 이 구조가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 안대 모양을 마치 이제 소용돌이처럼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이렇게 마을이 있고 또 이렇게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이렇게 뭐 산등성이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뭐 거리상 이렇게 조금씩 이제 먼 거리가 있고 산등성